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1일 저녁 7시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나이가 지금 36살입니다. 오늘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인사를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2021년은 책 읽고 코딩하면서 평화롭게 쉬고 싶었는데 27살 이후로 한 해가 계획대로 돌아가는 일이 거의 없으니 이제 익숙하기만 하다. 생각해 보면은 다 나를 이 판에 끌어들인 그분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 덕분이라고 해야 맞는데, 그러면서 하지만 나는 컴퓨터와 씨름하던 나를 사람들과 씨름하는 곳으로 끌어내준 그분에게 항상 감사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그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2011년 말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하버드 대학을 나온 당시에 20대 후반의 이준석 씨를 비상대책위원으로 발탁한 게 이준석 씨의 정치 입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는 바른정당으로 적을 옮겼고, 그 다음에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돌아와서 지난 보궐선거 때는 2030 세대의 지지를 오세훈 씨가 많이 받도록 하는데 큰 공을 세웠고,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 나왔는데 놀랍게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반 국민들 지지로는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1등을. 한국 리서치 등이 조사한 지난 17일에서 19일 사이의 조사에 따르면은 이준석 19%, 나경원 16%, 주호영 7%, 홍문표 4%, 김웅 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32%, 이준석 23%, 여기서 2등입니다. 주호영 13%, 김웅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사도 비슷합니다. 놀라운 약진이죠. 지금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불과 36살인데,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지금 당대표 경선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오는 5월 말에 이 5명을 먼저 추립니다. 컷오프 10명 중에 5명을 떨어뜨리고 5명을 뽑는데, 이때는 이 당원을 상대로 50%, 그리고 일반 국민 상대로 50%를 여론조사한 것을 합산을 해가지고 5명을 뽑고, 그 다음에 6월 초에 이 본선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뽑는데, 그때는 당원 70%, 그 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30%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지금 대충 3파전이 예상이 됩니다. 나경원, 이준석, 주호영. 그런데 5명에 누가 뽑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조용한 어떻게 보면 이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 세대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발탁을 받았지만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떤 인터뷰에 나가서 2017년 무렵으로 기억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을 안 했으면 한다 하는 이런 말을 한 게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과학고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 학부를 다녔고 산업기능요원 대체 근무를 했습니다. 즉 군대 현역 근무는 하지 않고 대체 산업 인력으로서 고급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체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군 복무를 했다고 봐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 나이를 가지고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어리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역사에 보면은 이게 어린 게 아닙니다. 1961년 5.16이 났을 때 이 5.16을 주도한 세력들이 바로 이 이준석 씨하고 나이가
거의 동년배입니다. 나이가. 예, 근데 김종필 5.16의 기획자죠. 6.4.8기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16을 기획한 사람이고 5.16을 지휘한 사람은 박정희. 당시에 박정희 소장은 44살이었고 김종필 씨는 당시에 36살이었습니다. 김종필 씨와 동기생들, 6.4.8기생들이 다 35, 36, 37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5.16은 어떻게 보면 30대의 혁명이었습니다. 젊은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5.16으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장관들을 쭉 배치하는데 그때 대부분의 장관의 나이가 30대 아니면 40대입니다. 그때 아마 한 번 김홍일 씨가 50대로서 유일하게 외무장관으로 발탁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젊은 혁명이었어요. 5.16이 우리나라 역사상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세대 교체 혁명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분들이 밀어낸 장면 민주당 정부의 강요들보다 20살이 아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이준석 씨를 향해서 젊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씨가 지금 상당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배경에는 역시 5.16과는 다르지만은 비슷한 이 세대혁명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혁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이 세대혁명이라고 합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생각이 바뀌고 역사가 바뀐다 이거죠. 지금 세대혁명이라고 한다면은 20대, 30대입니다. 20대, 30대가 반문재인, 반좌파로 돌고 있는 게 이게 혁명이죠. 왜냐면 좌파 주도로 한 10여 년 가다가 다시 대한민국이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데 20대, 30대가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고 특히 20대에서는 이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반문재인, 반좌파로 돌고 있다. 거기에 하나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준석 씨다. 특히 이준석 씨가 나와가지고 좀 말하기 어려운 이 여성 페미니즘, 지나친 페미니즘 비판을 하니까 20대, 30대의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게 세대혁명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대혁명의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왼쪽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5.16과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한 시대의 흐름이 의외로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이 당대표 선거가 그런 점에서 아주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준석 씨가 36살에 국민의힘 당대표로 뽑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이게 유지된다면 당대표로 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낙선하더라도 아마 2등 아니면 3등인데 그 자체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의미인데 이게 대충 대한민국을 젊게 만드는 좋은 의미고, 더구나 이 이준석 씨의 어제 발표한 이 출마 선언문은 최근에 정치인들이 발표한 것 중에서 가장 잘 쓴 문장입니다. 제가 평생을 글 교정 보면서 산 사람입니다. 잡지 편집장, 잡지 기자를 많이 했는데 잡지 기자는 남의 글을 뜯어 고치고 하는 게 직업인데 그런 측면에서 봐도 어제 발표한 이 이준석 씨의 출마 선언문은 다른 어떤 정치인이 발표한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쓰고 여기는 비전이 있고 무엇보다도 주견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대안 제시가 구체적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구체성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당합니다. 요 문장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전체 문장은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요 대목, 청년, 여성, 호남 할당제를 하겠다는 공약에 여의도에 익숙하지 못한 어떤 보편적인 청년과 어떤 보편적인 여성, 어떤 보편적인 호남 출신 인사의 가슴이 뛰겠습니까? 오히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널리 경쟁 선발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실력만 있으면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정함으로 모두의 가슴을 뛰게 만듭시다. 이 대목은 이 김웅이라든지 이 다른 이 초선 그룹의 이 국회의원들과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이 이준석 씨의 이 대목은 뭐냐면은 청년 여성 호남이 소외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전제하에 그들에게 특혜를 주겠다. 할당제가 이 특혜거든요. 특혜를 주겠다는 공약을 한다고 한들 누가 감동받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청년, 여성, 호남 이런 거 다 가리지 말고 실력만 있으면 차별 없이도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거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파퓰리즘이 판치는데 이 2030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된 이준석 씨가 한 이 말은 좀 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격이. 그리고 이준석 씨가 저 눈에 크게 뜨인 것은 작년 4.15 선거 이후에 이 일부 유튜브들, 자칭 우파라고 하는 그룹의 한 90%가 4.15가 사전투표 부정이다. 사전투표와 개표에 부정이 있어서 졌다라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펼칠 때 거기에 미래통합당에서 그게 아니다. 우리가 지기는 졌지만은 개표 부정으로 진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만히 있고 몇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서 그게 아니다라고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준석 씨였습니다. 이준석, 당시 이 사람도 노원구에 나와가지고 떨어졌던 사람인데 그게 아니다. 개표 부정 없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제 기억으로는 이준석, 하태경, 홍준표, 그리고 오세훈, 이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욕을 먹더라도 바른 말 한 사람이 언젠가는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출마 선언문에서 맨 처음에 이준석 씨가 지적한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얼마나 비겁했느냐. 그때 왜 침묵했느냐. 그때 침묵했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 때 고생을 했다. 즉 사전투표하면은 부정이 있으니까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린 이상한 세력 때문에 저도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아니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하면 사전투표장에 안 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본투표장에도 안 나갑니다. 이건 완전히 한국의 자유진영에 칼을 꽂는 건데 그런 황당무계한 음모론에 그래도 휩쓸려 들지 않았던 이준석 의원의 기억이 이번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어제 이 글은 명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이 아주 멋집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슬로건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그러면서 솥도 깨고 배도 가라앉히자라고 했습니다. 밥 먹던 솥도 깨버리고 타고 온 배도 가라앉혀버리고 이제 신개척지로 나아가자. 건너온 다리에 불을 질러버리자. 우리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어렵지만은 국민의힘을 개혁하자. 보수를 개혁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준석 씨의 돌풍이 그 의미가 점점 커지면은 내년 대통령 선거도 5.16 올해가 5.16 60주년인데 5.16에 버금가는 하나의 혁명적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바꾸는 부류가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온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젊은 사람, 그리고 바보가 바꾼다고 합니다. 이건 일본 사람들이 한 이야기인데, 이준석 씨는 젊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5.16은 어땠느냐? 5.16은 군인이라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때까지 군인이라는 것은 권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한국 역사 속에서 한 800년 동안 치부되었던 그 군인이 외부에서 온 사람이죠. 또 젊은 외부에서 온 장교단이 무직하게 바보처럼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국가를
개조해가지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터전을 만든 과거의 역사적 맥락과 이준석 씨가 서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김종필 이후에 가장 촉망받는 30대 정치인이 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